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오후 10시 5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일주일 남았네요. 8월 일주일 남았고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9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 조금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 자체는 이제 좀 긍정보다는 조금 부정에 가깝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 말고도 다른 분석가들 말도 다 들어보면은 조금 막 이렇게 막 좋은 전망을 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뷰는 어떤 근거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딱히 아직까지는 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비트코인, 오늘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이번 주 8월 마지막 넷째 주죠. 넷째 주 코인 추천, 알트코인 추천 두 개 정도 해 드리는 거 좀 마무리쯤에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준비했냐면은 지금 시즌이 되게 저는 18년도랑 되게 비슷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18년도랑 좀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었나, 지금까지 어떤 기회들이 좀 있었고 그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 그리고 이후에 그때 방향대로 간다면 이번에도 어떤 좀 방향대로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요거를 간략하게 제가 써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18년도에 18년 1월이죠. 1월까지 해서 진짜 굉장히 이제 좋은 펌핑이 있었죠. 사실상. 그래서 18년 1월을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기의 난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떡락을 합니다. 약간 오늘은 이제 스토리처럼 들어보세요. 떡락을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물론 좋은 반등도 있었죠.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도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1월, 12월, 1월에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봉입니다. 중간중간 반등, 반등, 반등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굉장히 좀 좋은 이제 먹거리가 뭐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좀 더 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였었고, 뭔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좀 무법지대 같은 느낌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각종 어, 코인들, 막 상장 거래소들도 막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막 이 거래소 저 거래소, 특히 한국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빗썸, 업비트, 상장 메타라고 해서 굉장히 좀 상장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상장이 나올 때마다 막 사면은 막 바로 막 몇백 프로씩 먹고 막 이런 장도 흔치 않게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거 또 마찬가지로 파생돼서 여기서 이제 보따리가 나오죠. 보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코인을 갖다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 기존 거래소에서 싸게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던지는 형태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조금 없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파이가 좀씩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진짜 또 지금처럼 코인에 대한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 뭐 보따리는 뭐고 뭐 상장은 뭐 해외 거래소는 뭐고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게 통하던 좀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없다. 그때 18년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특히 상장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들 트래블룰 이슈라든지 뭐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빡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 코인이나 상장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ICO 붐이 한창 있었을 때였어요. ICO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많이 있죠. 다만 이제 ICO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겠죠. 상승장일 때는 뭐 ICO, IDO, IEO 이런 뭐 걸 통해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웬만하면 그냥 막 다 올라요. 다 오르고 성공하고 뭐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지성 매수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 하락장에 시작되고 나서 ICO 나오는 애들이 좀 많이 어, 흥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고 거의 90% 이상이 망했고 다 돈이 날아가는 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고 19년부터, 왜냐면 이때가 바닥이 18년 11월, 12월 그리고 18년 1월까지도 좀 이어졌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이제 ICO 붐이 좀 다시금 일어나요. 왜냐면은 시장이 한번 리셋이 되고 나면은 어떤 저점에서 다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CO 같은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의 저점 바닥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없고 조금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흥하는 얘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망하는 애들은 망하고 이제 진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은 좀 많이 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 같은 친구들은요 굉장히 많이 흥했었죠. 그때 당시도. 왜냐면은 바이낸스 런치패드 보시면은 이제 비트토렌트가 조금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이 물론 전에도 있었긴 한데 비트토렌트가 이제 2019년도에 19년도? 19년도 초에 ICO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2019년도 2월 정도에 했네요. 1월, 2월 정도에 했었는데 이때가 바닥을 찍고 아까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좀 횡보하는 기간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그 저기에 있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좀 출시했던 코인들 프로젝트들이 많이 흥합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이때 ICO 흥하는 조건은 좀 바닥을 찍고 나서 출시가 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그리고 어떤 바이낸스라든지 후오비, 그때 당시 후오비에도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좀 골라갔지만 후오비에서 이제 런치 패드를 했던 그 네이밍이 이제 후오비 프라임이었어요. 그래서 후오비 프라임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둘 다 IEO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뒷배를 가지고 출시를 하는 IEO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성공을 많이 한다. 여기서 진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참가를 많이 했었는데 참가할 때마다 뭐 거의 몇백, 몇천 막 이렇게는 그냥 먹여줬었던 되게 꿀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시장이 바닥을 찍고 나서 좀 출시되는 프로젝트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 좀 메이저가 좀 받쳐주는 그런 애들 위주가 좀 먹여준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해봤자 다 돈이 날아가는 좀 그런 이벤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장 같은 경우도 좀 지금 비슷하죠. 반등장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했었던 구간, 그리고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많이 먹여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4월 이때 반등 한번 있었고, 최근에 이제 6월, 7월 반등장 이때 좀 많이 먹여줬었던 특히 이런 반등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같은 좀 메이저 코인보다는 시총이 높은 애들보다는 이제 중간중간 되게 많이 빠진 알트 코인들 위주로 좀 많이 먹여주긴 하죠. 그렇지만 그 바닥을 감히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막 그렇게 수익률 극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거는 뭐 유효하네요. 지금도 언제나 유효한, 요거는 좀 코인 전반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 매수 같은 경우는 이때 18년 바닥 이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운이 또 좋았었던 게 완전 바닥을 진짜 잡았어요. 바닥 진짜 거의 바닥 각질 한 겹 위? 그 정도를 잡았었는데 진짜 어떻게 운 좋게 그때 업비트였죠. 저는 업비트 그때 원화로 좀 빼놨어가지고 그때 이제 업비트에서 진짜 저점 매수를 성공을 했었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진짜 저점이었더라라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점 매수는 사실
되게 운의 영역이기도 하죠. 이걸 뭐 실력으로 때려 맞춘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좀 분할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8월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 그러니까 마지막 4분기가 남아 있는데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계속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사이에 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구간 사이에서 저도 좀 베팅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매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면 좋다, 노려보면 좋되 이걸 노리고자 좀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는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그리고 요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뻔한 얘기들이었고 요런 얘기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좀 이거는 코인 시장을 그냥 좀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투자하는 분들에 한해서 물론 이것도 되게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졸업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공부하고 좀 그냥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되게 좀 디테일한 영역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야 막 진짜 막 뭐 하나에 뭐 몇억 하고 몇십억 비싼 거 몇십 몇백억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이런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은 그때 당시 나오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8년, 19년, 뭐 20년 이런 시절, 그러니까 좀 진짜 시장이 침체기에 와 있을 때 좀 나오는 정말 그런 기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코인리스트에서 이제 IEO죠. IEO 했던 거는 이제 플로우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폭발력 있게 홍보가 되고 이제 막 유명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코인리스트에서 좀 진짜 괜찮은 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됐었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0.22달러였나요? 그래서 거의 뭐 한 300원 정도의 저기가 있었었고 플로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플로우 뭐 다 계정하신 분들은 뭐 몇십억 그냥 뭐 꽁돈으로 챙겨 가셨고 그런 형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요 애들은요 좀 귀차니즘도 되게 많이 타고 그리고 이게 기회인 줄 감히 생각을 못하는 부분에서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기회일 확률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내가 투자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했더니 그게 나중에 되게 좋은 기회로 밝혀졌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최근에도 보시면 뭐 항상 말은 하잖아요. 그렇게 뭐 올 초만 해도 뭐 NFT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저거 괜찮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어떤 뭐 앱토스 같은 거, 뭐 수이 같은 거 이런 뭐 테스트넷 참가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또 뭐가 있었을까? 뭐 NFT 각종 NFT 화이트리스트 따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좀 귀차니즘을 좀 무릅쓰고 내지는 이제 좀 시장이 이렇게 좀 암울하지만 내가 수익률이 그렇게 막 이렇게 처절해가지고 어플조차 보기 싫은 그런 마음들을 좀 이겨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 좋은 기회들이 오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저점 매수의 영역인데요. 요것들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방송 보면서 계속 하시면 돼요. 요건 뭐냐면은 이제 출시하는 코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O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나서 출시가 된 얘들이 많이 흥해요.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인넷을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플랫폼 레이어 1 위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애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출시가 될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로켓을 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장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한 뭐 아무리 뭐 앱토스건 뭐 수이건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해서 막 혼자 막 로켓을 쏘고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물론 나오자마자 어떤 펌핑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저점 구간이 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냥 좀 괜찮은 타이틀을 가지고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뒷배도 괜찮고 기술력도 괜찮다, 백서 좋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출시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음 사이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넥스트 메타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겠죠. 왜냐면은 이번 사이클에서의 메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뭐 플랫폼 코인은 뭐 워낙 예전부터 뭐 에이다 뭐 이오스 네오 이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요건 좀 빼고, 이번에 뭐 P2E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메타가 좀 섹션으로 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들의 좀 중심에 있는 친구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좀 폭발력 있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샌드박스라든지 뭐 디센트럴랜드 뭐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될 수 있겠죠. 레이어 2 같은 경우도 좀 괜찮겠네요.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뭐 폴리곤 같은 친구들. 근데 이제 방금 말했던 얘들 4개 중에 3개가 벌써부터 여기에 포함이 또 되죠.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 겹치는 영역들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출시하는 코인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걸 한번 봅시다. 저번에도 한번 같이 봤었는데, 아톰이요 좀 늦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아톰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얘가 공모가라고 해야 되나? 초반에 그 ICO 판매 가격이 100원이었거든요. 100원. 그러니까 뭐 0.1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막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바로 막 7달러를 찍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좀 내려갔다가 다시 막 올라오고,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러니까 물론 이 구간에서는 다른 코인들도 이제 뭐 반등을 하거나 좀 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출시가 되는 얘들, 뭐 이번 시즌으로 치면은 뭐 수이 앱토스 같은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초반엔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간다. 다만 올라갔다가 다시 이 친구들도 결국 바닥을 찾는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좀 오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사이클이 왔을 때 폭발력 있게 올라간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좀 담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구간이 되게 길 거예요. 되게 길 거고, 이 구간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고만고만하네, 아무 때나 사도 되겠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바닥과 이 위 구간 차이가 거의 4토막 막 이렇게 해도 돼요. 5토막. 그러니까 잘못 사면은 막 마이너스 80%로 물려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 주니까 이런 것들 좀 믿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그 투자하는 그 심리 배경에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좀 어떤 그런 이제 좀 확실한 코인들 내지는 뭐 대기업 관련 코인들이 좀 맞지 않겠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클레이튼이라든지 뭐 네이버 라인 링크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에 좀 추천을 드릴 코인은요, 오늘 코스모스 얘기를 딱 잘 했네요. 어떤 코인이냐면은 에브모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 관련 토큰이고요. 요거는 뭐 이더리움이랑 코스모스 생태계를, 이더리움 생태계와 코스모스 생태계를 조금 더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VM
이런 쪽으로 관련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브모스 되게 예전부터 언급이 많이 됐었던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원래는 우리가 사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디지파이넥스였나에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저번 달인가에 이제 후보비에 상장이 되면서 그죠? 원래는 이제 디지파이넥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애매했는데 이제 후보비에도 상장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좀 저점이 오면 저점이 다시 좀 오면 그때 조금 소액식 주어 봄직한 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요것 같은 경우도 좀 출시가 나중에 됐어요. 그러니까 5월 정도에 상장이 돼서 좀 가격적으로도 사이클 아직 생애 주기가 시작되지 않은 코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제가 추천드린 코인들이 다 비슷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코인들의 특징을 좀 보시면서 다른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괜찮은 코인들을 찾으면서 좀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